안녕하세요.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5월 13일 파두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키워드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반도체 지원 관련 소식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 것이 있고, 파두는 어떤 부분에서 수혜가 가능할까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메인 내용이기도 한데, 현재 파두 소송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뭔가 이제 절차나 과정이 법적 용어가 많아서 제가 좀 자료를 찾는데도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찾아본 데까지만 해서 일단은 같이 내용을 한번 좀 공유를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조금 더 찾고 난 뒤에 보완해서 영상에 또 업로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실적 발표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부분 마무리하면서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실적 발표가 되진 않았는데 아마 내일 발표가 되겠죠. 그래서 실적과 관련된 내용 같이 한번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내일 영상 또 업로드 할 때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반도체 관련된 내용 잠깐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지원 금액을 자료를 조사를 하다 보면서 반도체 관련한 세액 공제율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K-칩스법이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나 이런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세액 공제율을 올려주는 그런 법안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올해 마무리되는 부분이고 아마 연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좀 논외로 하고 일단은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다 정도만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인적 자원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최대 50%까지 들고, 이제 뭐 통합 투자 세액 공제율이라고 해서 뭐 설비 투자나 장비 라인 셋업 이러한 부분들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중소기업도 최대 35% 정도 되는 비율의 세액 공제를 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뭐 인력이나 이제 투자 관련해서는 돈 규모가 금액대가 크다 보니까 이 정도 퍼센테이지면은 세액 공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단히 크다 정도만 조금 이렇게 포인트만 잡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요지는 이 부분인데, 이제 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 10조 투입을 한다. 그래서 소부장 강소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힘을 실어준다라는 내용인 거고, 저는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잡긴 했는데 끝까지 한번 좀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정부가 10조 원 규모가 대단히 큰데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소부장, 이제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과 더불어서 팹리스 설계 반도체 관련 이제 업종 전반으로 지원을 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파도가 여기 팹리스에 해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정부의 지원에 나중에 수혜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이제 5조 원 규모라고 여기 적혀져 있는데, 이 5조 원 규모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세액 공제에 관련된 지원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10조 원 규모의 지원이 조금 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한 게 이제 주말 동안 나온 뉴스 기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10조를 지원을 한다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아직 어떤 방향으로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아직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나서 정해졌을 때 실질적으로 파도에게도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좀 판단을 해 봐야 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포인트는 여기 뉴스 기사에 나온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전반적으로 후공정에 좀 집중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부가 이 지원을 하는 것이 현금으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면은 재정적으로 국가 재정상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저금리로 돈을 대출을 해준다라든지 아니면 방금 보신 것처럼 세액에 대한 혜택을 준다라는 이런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제 지원을 한다는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지에 대해서 배경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AI 반도체로 해서 이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을 호황기를 이끌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나 뭐 일본, 인도, 중국 각각 기업에서 나라의 기업에 대한 투자가 거의 110조 단위로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 상태로 가면은 한국은 뒤처지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좀 부랴부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 방향이 결정이 되면은 제가 영상에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댓글로 남겨주신 분 이름 이제 제외하고 내용만 이렇게 잘라서 말씀드린 건데 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저도 관련된 내용을 조금 찾아봤었는데 일단 댓글 내용을 어떻게 달아주셨는지 한번 좀 확인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 관련해서 5월 10일 날 한누리 법무법인에서 파두 관련해서 재판이 있다 하여서 이제 직원에게 통화를 해봤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24일로 연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여기서 직원은 한누리 법인 직원분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건 재판이 아니고 집단 소송법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법원에 허가가 있어야 되고, 법원에 허가가 있어야 된다 하고, 이제 그 부분을 심사를 하려면은 이제 재판이 언제 될지 모르겠다라는 게 이제 내용의 요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주 받은 사람 몇 명만 동참했다라고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판에 이길 가능성도 확실히 말도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요 내용을 보고 제가 좀 찾아봤었는데 이제 여기 뉴스 관련한 부분은 제가 좀 찾지를 못했었고 혹시나 이제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댓글로 링크 관련된 내용 있으면은 남겨주시면 다시 한번 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요 내용 가지고 확인을 해 보려고 한누리 법인 담당자 분에게 전화를 한번 했었거든요. 여기 부분이 이제 한누리 법무법인의 파두 상대로 이제 소송했다는 이제 보도 자료를 올려놓은 부분인데 여기 밑에 내려가면은 직원분 전화번호가 있는데 거긴 뭐 개인정보니까 여기서는 제가 밝히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전화를 했었는데 소송 여기에 참여해주신 주주분들에게만 관련된 내용을 안내를 해 주신다고 하셔서 이제 여기 한누리 법인에서 소송이 지금 현재 어떻게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대해서는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 번호를 제가 검색을 해 봐서 법원 사이트에 이제 내용을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 피고가 두 군데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두 상대로 고소를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한 것과 그리고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은 이 상장을 심사를 했던 두 개 증권사 부분이 되겠죠. 이제 이 두 증권사 상대로는 남부지방법원으로 신고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고문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기 공고까지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소재기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봤었는데 절차 내용이 좀 있는 게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소재기를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가 신청이 떨어지고 나서 이제 소재기 공고를 하고 대표 당사자 선임하고 이런 절차들이 쭉쭉쭉쭉 진행이 되어 가야 되는데 앞서 본 것처럼 지금 사이트에서는 소재기 공고만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얼마만큼 진행된지는 저도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뉴스 기사에 나오고 안 좋은 언론에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주주분들께서는 많이 걱정이 되시고 많이 좀 마음 심적으로 좀 불편하실 텐데
관련해서 내용을 제가 좀 지속적으로 좀 더 찾아보고 좋은 내용이 있으면은 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댓글 달아주신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직접 더 찾아봤을 때 소송이 미뤄졌고 언제쯤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확인을 못했지만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법원 사이트에 나와 있는 공고는 소재기 공고까지만 확인이 되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재기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이 소송한 취지랑 요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고, 여기서 피고는 아까 증권사 부분이 될 거고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 부분 송당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뭐 돈을 지급하라 부분이고 이제 청구 원인의 요지는 증권 신고서 투자 설명서에 투자자의 판단을 영향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 표시가 있었는 바 이 부분이 실적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다뤄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금을 청구. 뭐 요지는 사실을 제대로 공지를 안 했으니 내가 돈을 잃었으니까 너가 돈을 갚아달라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관련해서 계속 사법 리스크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뭐 문제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1차적인 의문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소송 자체가 성립이 할지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미지수긴 한데 관련해서 제가 좀 더 내용을 찾아보고 소식이 있으면 바로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촬영 시간이 5시 40분인데 공시를 조회를 해도 계속 아직 실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제가 5월 15일까지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15일 날은 빨간 날이죠. 그러니까 공휴일이다 보니까 사실상 내일이 마감 기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감 기한 날짜 끝까지 채워서 보통 발표를 하면은 별로 좋은 실적이 아니니까 끝까지 미뤄서 늦게 발표하는 것 같긴 한데 우리는 이미 대충 다 알고 있죠.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것을. 그래서 내일 뭐 장중에 발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장 마감하고 발표를 하고 실질적으로 주가 영향되는 부분은 시간의 거래를 조금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실질적인 주가 변동 사항은 목요일 장 열리고 나서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적이 말도 안 되게 미친 적자가 나지 않는 이상 주가는 전저점을 지켜주면서 아래 꼬리를 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실질적으로 뭐 제 생각대로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저는 실적이 나오고 나서 실적에 대한 리뷰 그리고 주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기준을 한번 말씀 또 드려볼 테니까 내일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내일 영상에서 같이 좀 시청하면 좋을 것 같고 부디 내일 실적이 좀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